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18분입니다. 8월 6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찍 포항에 물건을 내려주고, 어제 실어놨던 물건을 내려주고 일찍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뉴스 좀 보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햇볕이 지금 쨍쨍 내려쬐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날씨가 좋죠. 밖에 보면. 오늘 어제 오늘 여러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LG 트윈스가 1위 탈환을 해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랬고요. 또 오늘 아침에 김건 씨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잡히기도 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뉴스가 제일 눈길을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충구라는 민주당 사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역구가 익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양반이 본회의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다가 그것도 차명으로, 그것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걸로 보이는 듯한 정황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걸려서 지금 제명을 시키려고 했으나 자진 탈당을 어저께 밤에 했다고 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입당을 했습니다. 한 3달 정도 이제 됐는데, 이거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의원직 제명을 해야 합니다. 의원직 제명과 수사, 검찰 수사, 그리고 기소, 재판, 그리고 단죄,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외부의 이랑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번 일로 깨닫게 됐을 거예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내부의 적은 잘 보이지도 않고 동밀하게 이루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어쩐 면에서는 더 비겁하기도 하고 더 수치스럽기도 하죠.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혐오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단호하게 일 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충구 법사위원장인 것도. 오늘 사과도 하고 하던데 사과가 끝이 돼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럴 거고. 두고 보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단죄를 철저히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필로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혁신의 세기 2번 정도만 읽으면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읽고 다음 책으로 정해놓은 책은 제 이제 건강 이슈 때문에 건강에 대한 책을 읽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책을 또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일본 사람이에요. 마스바라 다카히코 지음, 원화영 옮김, 리가 서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은 우주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의 이론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책으로 저는 봤어요. 이 중고책으로 샀는데 서평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무에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학은 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아주 흥미롭죠? 보면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것도 없고 책이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읽게 되지 않을까. 좀 앞으로 좀 짧은 책 좀 읽고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기심이 있는 인물,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에필로그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체육관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싶은데요. 책을 읽고 오늘 잠을 조금 못 자서 잠을 좀 더 자고 그럴까 합니다. 자, 일어서서 에필로그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제 18장 혁신의 세기 전문입니다. 신이 빚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의 영구적이고 자유로운 발전 과정을 인식해야 한다. 3월의 시면에는 아직 일깨워지지 않은 부분이 잠자고 있다. 고트프리드 빌헤름 라이프니치 3월의 궁극적 기원에 관하여 1697년. 좋은 말이네요. 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사회는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진보하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퇴보한다. 사회는 계속적인 변화를 겪는다. 거기에는 야망과 문명, 기독교와 부, 그리고 과학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항상 생겨나는 만큼 사라지기 마련이다. 랄프 알도 에머슨, 에세이 제1집 자기 신뢰 1841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회는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진보하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 퇴보한다. 이 말씀 글을 읽으면서 이번 민주당 이충구 의원 사태가 생각납니다. 민주당이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런 만큼 그 속에서 퇴보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퇴보의 방향으로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사회는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이 말을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역사는 진보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문명이 그걸 증명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간 문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세기는 세 가지 커다란 혁신으로 기억될 것이다. 첫 번째, 생명을 구조, 연장, 증진시키는 새로운 수단의 발견. 두 번째, 역사상 최초로 전세계 문명을 위협하는 생명 파괴의 새로운 수단의 등장. 세 번째,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이다. 이 세 가지 발전은 모두 과학과 기술에 의해 성취되었다. 인간의 손에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이 들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가 먼 과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인간 생명의 구조와 연장과 증진. 자, 농업과 가축의 사육이 시작되기 전인 약 1만 년 전까지 인간의 식량은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사냥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연 속의 식량은 아주 희박하여 지구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부양할 수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세기 말 지구의 인구는 60억을 넘어섰다. 그것은 99.9%의 인구가 농업기술과 그 기초를 이루는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동식물의 유전학과 행동연구, 화학비료 살충제, 방부제, 경작농법, 수확과 탈곡을 겸하는 콤바인, 그 밖의 다양한 농업기계, 관괴 등이 있다. 그리고 트럭과 기차, 상점과 가정의 냉장 기술도 중요한 요인이다. 녹색혁명을 포함하는 농업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분명 20세기의 산물이다. 도시와 농촌의 위생, 수돗물, 공중보건, 병원균 이론의 수용, 항생제와 그 밖의 의약품,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등을 통하여 현대과학은 전세계 인류의, 그러나 특히 선진국들의 복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천연두는 지상에서 사라졌다. 말라리아가 번성하는 지역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내가 어린 시절에 흔히 들었던 백일해, 성홍열, 소아마비 등의 질병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20세기의 중요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저렴한 피임법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은 출산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인류의 절반으로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피임법의 발전은 성행위의 억제라는 억압적인 방법 없이 세계 인구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기술의 산물인 화학물질과 방사능이 새로운 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흡연의 세계적인 증가로 인해 매년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물론 전적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이다. 2020년에는 그 수가 연간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추정하고 있다. 제가 흡연자인데요.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빼앗아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평균 수명의 증가이다. 1901년 미국과 서유럽의 평균 수명은 약 45세였으나 오늘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80세에 접근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단연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이다.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좋은 시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명의 인구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일 4만 명의 어린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축과 카세트, 콤팩트 디스크, 전화, 팩스, 컴퓨터 정보망 등을 통해 과학기술은 대중문화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경 없는 오락산업이나 노열티 없는 다국적 기업에 관한 찬반 양론, 국경을 초월한 동호회 모임 등이 가능해졌고 다른 문화권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직접 접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상당히 희석되어 전달된 테난먼 광장의 시위나 모스크바의 백악관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의 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팩스와 전화와 컴퓨터 통신망은 정치 변혁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1940년대 값싼 대중서적이 보급됨으로써 보통 사람들도 세계문학과 역사 속의 위대한 사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서적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오늘날에도 가령 도보 출판사의 장정본을 1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등의 대박연 세일이 수시로 열리고 있다. 문맹률의 하락과 함께 그러한 경향은 제퍼슨식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세기 말 미국에서 문맹을 가르는 기준은 영어에 대한 매우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 특히 텔레비전은 대중과 독서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윤 동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은 최소 공배수에 맞춘 저질 프로그램을 양산하여 교육과 자극과 격려로부터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저희 집엔 일단 TV가 없습니다. 네. 유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를 안 했어요. 저는 이제 태블릿 PC가 3대가 있고요. 노트북은 있지만 거의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뭐 지상파에서 뭘 하나 이렇게 알게는 되죠. 아무래도 제 뭐 포털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서 뉴스를 보니까 뭐 보기도 하고 근데 그닥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넷플릭스나 뭐 쿠팡 플레이나 티빙 이런 데서 영화 찾아보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더 얻어가는 게 있고 재미도 있고 쓸데없는 오락 프로그램은 눈에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무한도전을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지금 제 방을 보고 있지만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제 취향에 골라서 하는데 아니면 뭐 야구 같은 거는 이제 티빙에서 보면 되고 뉴스 많이 네. 이제 뉴스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 아니면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챙기면 되니까 길게 봐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는 뉴스 정치에 거의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 조국 사태 이때 좀 가지긴 했고요. 그러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사고를 하도 쳐대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 계엄 사태까지 오고 하면서 뉴스를 많이 챙겨서 봤습니다. 이때까지 지난 한 1년 정도를 봐야 되겠네요. 1년 정도는 뉴스를 좀 꽤 챙겨서 봤다. 그런데 그래도 남는 게 있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뉴스를 그렇게 챙겨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공부 의욕도 생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ETF 주식을 이제 300만원 정도를 넣어놨는데 약간의 이득도 받고 그렇습니다. 뭐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게 보냈구나, 열심히 대응했구나, 세상의 변화에, 격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다음 달 9월 달이면 1년이 돼요. 방송도 많이 했고 시작해서 많이 했고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이 클립, 고무밴드, 헤어드라이어, 볼펜, 컴퓨터, 복사기, 전기 믹서기, 전자레인지, 진공 청소기,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다양한 조명기구 등에서부터 자동차, 항공기, 공작기계, 수력발전소, 조립생산라인, 대규모 건설 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과학기술은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했고 풍부한 여가 시간을 창출했고 다수의 삶을 향상시켰다. 그것은 또한 20세기 초를 지배했던 수많은 일상과 관습을 완파했다. 생명 존중의 기술이 이용되는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산업국가 중에서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젊은 흑인 남성의 수가 대학에 있는 수보다 많으며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인구 대비 수감자의 비율이 높다. 미국 학생들은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층 학생들보다 수학과 과학 시험의 성적이 좋지 않다. 실질 소득의 빈부격차와 중상층의 몰락은 지난 15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 수입의 일부를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액수는 모든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첨단 기술 산업은 미국과 작별을 고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이 20세기 말에는 몰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지도력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정치 참여가 줄어드는 것도 제외될 수 없다. 네.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조금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너무 안일하게 세상을 낙관적으로 생각했지 않았나. 뭐 물론 코로나도 겹치고 뭐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것을 놔두고 두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저 같은 무관심 말이죠.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갖기로 했습니다. 네.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군사기술. 20세기 들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한 또 하나의 분야는 전쟁과 대량 살상과 인류 말살의 수단이다. 1901년에는 전투기나 미사일이 없었고 가장 강력한 대포라 해도 몇 마일 밖에 서 있는 몇 명의 사람을 죽일 정도였다. 그러나 20세기의 3분의 2가 지났을 때 인류의 창고에는 7만 기의 핵무기가 쌓이게 되었다. 다수의 핵무기가 로켓에 장착한 포탄으로서 지하 경납고나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세계 어느 곳에든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의 탄두가 대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하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구소련의 주도하에 핵탄두와 운반 장비를 감축하려는 노력에 여념이 없지만 세계 문명을 거뜬히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도 한동안은 소유할 것이다. 게다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가공할 만한 살상력을 지닌 생화학 무기를 수중에 지니고 있다.
광기와 이념적 맹신과 미친 지도자들이 들끓었던 이 시대에 이러한 무기가 도처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21세기에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20세기를 통틀어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국가 지도자들의 직접 명령에 의해 살해되었다. 과학기술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우리는 의도적으로든 우연하게든 지구 환경에 대규모의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종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 환경 위에 대규모의 실험을 자행하고 있으며 대개는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없어지리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긍정적인 사건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이에 뒤이은 국제협약들이다. 여기에서 전세계 산업국가들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와 화학물질의 생산을 조기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문제, 화학 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 그리고 그 밖의 문제들은 우울할 정도로 진척이 더디다. 자민족 중심주의와 이방인 혐오증에 기인한 피해 복수가 모든 대륙에서 만연하고 있다. 가장 악명이 드높았던 나치 독일에서뿐 아니라 루안다, 구유고, 그 밖의 지역에서 인종 전체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은 인간의 역사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과학기술을 통해 그러한 대규모의 살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전략 폭격기, 미사일, 장거리포 등은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전사들의 고통을 말끔히 제거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전투를 벌이던 전사들 사이에서 승패가 확정되었을 때 패자가 패배를 인정하면 승자는 패자를 용서하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 현대전이 잔인한 이유는 대량살상이라는 규모의 측면 외에 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함으로써 살상에 대한 양심과 관용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 수행 방식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20세기 말 전세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 액수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드론으로 전투를 수행을 하는데 이게 마치 게임 같다는 거예요. 게임. 예. 게이머들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막 하면서 죽이고 거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살인에 대한 실제로는 살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몇 천 명을 죽인 그런 드론 조종사가 나중에 심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PC방에를 거의 안 가지만 예전에 좀 가봤을 때 애들이 하는 게임을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이 1인칭에서 총으로 쏴서 그 상대방이 죽어먹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칼을 듭니다. 피가 막 낭자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터지고 이러던데 너무 잔인한 게임이 많아요. 그런 게임을 즐기는 애들의 심성이 어떻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하게 봅니다. 저는. 20세기는 군주와 제국이 몰락하고 명목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발생했던 시기이며, 이와 동시에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군사독재가 발흥했던 시기로 기록되었다. 나치는 혐오 집단의 목록을 만들어
체계적인 말살을 시도했다. 그 목록에는 유태인, 동성애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장애인, 독일 내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낙태 반대론을 호전적으로 외치던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 여성들은 양육 요리 교회라는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 철학 시대의 종교개혁의 시대까지 전통적인 기독교적 여성관을 개괄적으로 연구한 호주의 철학자 존 패스모어는 양육 요리 교회라는 이데올로기가 시틀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형적인 슬로건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남녀차별에 대한 뿌리나 그 정도의 심함은 동서양을 뭐 서로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충실한 나치당원이 현대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미국 사회를 방문하여 유태인과 동성애자와 장애자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완전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직업 여성이 기록적인 숫자에 도달한 현실을 목격한다면 그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인구 비례에 따라 50%를 상회하기는커녕 11%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는 2%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모르겠는데 30% 안 되나요? 30% 되나? 네. 더 올라가야죠. 네. 토머스 제퍼슨은 국민이 교육받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몽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헌법이나 관습법이 민중의 기본권을 아무리 잘 보호한다 해도 권력자와 부자와 파렴치한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훼손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제퍼슨의 생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그 독재자들은 국민을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일 때 독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지도자를 뽑거나 국민들이 교육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습게 보여지지 않게 되거나.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운에 맡기는 것이고요. 영속적이지도 않고 단발적인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그에 대한 대책은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고 권위적인 발언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이다. 이 모든 것이 과학의 핵심적인 방법이다. 네. 과학의 방법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방법을 과학의 묵시로 20세기가 지나는 동안 과학의 모든 분야는 놀라운 진보를 거듭했다. 물리학의 기초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핵 내부의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핵 주변의 전자를 포함한 원자의 본질을 최초로 이해하게 된 것도 20세기였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요소인 쿼크가 최초로 발견되었고, 고성능 에너지 가속기와 우주광선의 도움으로 최소 입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핵분열과 핵융합 이론은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소와 미래의 핵융합 발전소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반감기 이론은 지구의 나이 약 46억 년 나이와 생명의 기원 대략 40억 년 46억 년, 40억 년을 알려주었다. 지구 물리학에서는 판구조론을 통해 지각의 표층이 판상을 이루어 1년에 약 1인치씩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이론은 지형의 성질과 역사, 그리고 해저 지형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행성지질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출현하여 지구의 지형과 내부 구조를 다른 행성이나 위성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세계의 암석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지구의 암석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우주선으로 회수한 표본을 통해서 혹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으로 확인된 운석을 통해서 하기도 한다. 지진학에서는 지구의 내부를 수직으로 조사하여 지각 아래에는 반액체 상태의 멘틀과 철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핵, 그리고 더 안쪽에 고체 상태의 내핵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구 내부의 모든 구조는 지구 생성 과정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과거에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한 이유는 엄청난 양의 멘틀이 지각을 뚫고 분출되어 단단한 육지였던 곳을 용암의 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생물의 멸종은 거대한 해성이나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 엄청난 불꽃을 장렬했고 기후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적어도 해성과 소행성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자의 이름을 하나씩 붙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경축할 만한 또 하나의 과학적 개가는 DNA의 성격과 기능을 발견한 일이다. 디옥시리보핵산의 약어인 DNA는 인간과 동식물의 유전을 담당하는 핵심 분자이다. 우리는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갈수록 많은 유기체들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각각의 유전자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알아내고 있다.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그 성과는 인류에게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해악이 될 수도 있다. DNA 연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생명의 근본 과정을 이제는 물리학과 화학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과정은 어떤 생의 약동이나 정신이나 영혼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진다. 주표시가 있는데요. 베르그송에 의하면 물질계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유기체의 진화에서 그 배우의 힘이 되는 것. 생의 약동. 베르그송. 가설의 차원이지만 인간의 정신은 뇌 속에 존재하는 수백조 개의 신경회로와 몇 종류의 간단한 화학물질의 표현이라고 짐작된다. 분자생물학에서는 두 종의 생물을 유전자끼리 분자의 기본 요소와 기본 요소끼리 비교하여 종의 근저성을 밝혀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밀접한 유사성을 파악했고 진화생물학이 기존에 발견했던 보편적 관련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침팬지의 활성 유전자는 99.6%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과거로 거슬러가면 가까운 곳에서 공통의 조상을 만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20세기에는 전문 연구원들이 처음으로 영장류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 서식지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들은 영장류 동물에게서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동정심, 예견력, 윤리적 원칙, 사냥, 게릴라전, 정치적 책략, 도구 사용, 도구 제작, 음악, 기초적인 민족주의 등을 발견했다. 침팬지의 언어 능력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애틀란타에서 살고 있는
칸지라는 이름의 피그미 침팬지는 수백 개의 철자로 구성된 언어 기호를 쉽게 사용하고 석기 제작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최근 화학 분야에서 거듭된 놀라운 진보는 생물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띠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과학자들은 이제 화학적 결합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즉, 어떤 원자가 어떤 다른 원자와 결합하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결합하는지, 어떤 구조로 결합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양자 물리학적 힘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구와 다른 행성의 원시대기에 방사능을 가하면 아미노산을 비롯한 생명의 기초 재료들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핵산과 그 밖의 분자들은 시험관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그들의 돌연변이들을 재생산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에는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분야에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생물학은 화학으로, 화학은 생물학으로 치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직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물리학과 화학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모든 시기의 기후와 대기의 순환작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 컴퓨터는 이산화탄소와 그 밖의 온실기체들이 대기 중에 계속 방출되었을 때 나타날 미래의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와 동시에 기상 위성을 통해 최소한 며칠 전의 날씨를 예측하여 매년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작물 피해를 줄이고 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천문학자들은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혼자 남아 먼 우주를 관찰하곤 했다. 20세기 말에는 지구의 궤도를 도는 거대한 만환경들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전자파 속에서 천체를 관찰하고 있다. 마르코니는 1901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 건너편에 무선 방송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 현재 우리는 태양계의 경계 너머에 있는 4대의 우주선과 무선으로 교신하고 있다. 그리고 800억 광년 떨어진 곳의 퀘이사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전파를 듣고 우주의 시작에 해당하는 빅뱅의 방사성 잔여물인 자연 방사선을 감지한다. 퀘이사 주 표시가 있는데 높은 강도와 강한 전파 방출이 관측되는 희귀한 천체, 준항성체라고도 한다. 크기는 1에서 2광년, 밝기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 되는 거대 은하들보다 1000배가량 더 밝다. 이러한 밝기로 인해 퀘이샤는 100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서도 관측된다. 다수의 탐사 우주선이 발사되어 70개의 천체를 연구하고 3개의 천체에 착륙했다.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업적은 12명의 인간이 달에 도착한 다음 100kg 이상의 월석을 가지고 되돌아온 것이었다. 로봇 우주선을 이용한 결과 극심한 온실 효과에 쌓여있는 금성은 표면 온도가 470도에 이른다는 사실과 40억 년 전 화성의 기후는 지구와 같았다는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유기 분자들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회성의 4분의 1이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표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만나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맬 때 신이 내려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나라 말과 잘 맞아 떨어져요. 만나가 맛있네. 만나가 맞나. 만나가 뭐였을까요? 근데 뭐 구황작물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뭐 광야 그래봤자 초원일 텐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구황작물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4대의 우주선이 별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 여러 개의 별 주위에서 다수의 행성이 발견되었다. 우리의 태양은 약 4천억 개의 동료 태양과 함께 광대한 렌즈 모양의 은하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해 있음이 밝혀졌다.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은하수가 유일한 은하라고 생각했다. 현재 우리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그 모든 것들이 빅뱅이라는 엄청난 폭발의 잔여물로서 지금도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금세기 초에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우주 동물원의 이국적인 거주자들, 가로 열고 펄서, 전파, 천체, 퀘이사, 블랙홀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인류가 품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들, 즉 우주의 기원, 본질, 운명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가장 괴로웠던 과학혁명의 부산물은 아마도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했고 커다란 위안이 되어 주었던 지구와 인간 중심의 믿음이 붕괴된 것일 것이다. 작고 아늑한 고대 원형의 극장의 무대는 이제 차갑고 썰렁하고 광대무변한 우주공간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속에서 인간은 평민으로 자천되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광대한 우주가 출현하는 것을, 그리고 그 우주에는 우리의 조상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질서가 내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주가 몇 개의 자연 법칙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면 신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자연을 지탱해주는 특별한 이성을 바로 그 법칙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의 견해로 보아 우주를 우리의 의도대로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과연 인간은 새로운 이해력과 지혜를 습득하여 20세기의 과학적 예언을 파악할 수 있을까? 분명 그것은 다가오는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네, 3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4부 에필로그 짧은 챕터예요. 에필로그 나왔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 다음 책을 뭘 읽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문학과 과학이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의학. 예. 지금 제 건강 이슈 때문에 의학에 관한 책을 추가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